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심화학습,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해줄 수 있는 진짜 서비스는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국제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수의 남성들이 결혼 후 본질적인 접근을 못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하수들이 많아요. 여자 사진, 여자 외모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결혼관이나 연애관에 문제가 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교정을 해나가고 또 결혼이 진행이 되는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중립적으로, 때로는 신랑 편에서, 때로는 신부 편에서 어떤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요즘 분위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인이나 경찰, 선생님, 부모님 이런 존중을 받고 또 사회에서 어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고, 또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못 받아서 부모들도 무조건 자기 자식 위주로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요즘 세대가 어렵고 힘든 일 기피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혼관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예요. 집에서 가정교육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저희가 보면 대충 보여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 결혼이 되려면 결혼을 진행하는 동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업체가 사실은 좋은 업체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신생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조차도 경시하고 무슨 새로운 시스템이 새로운 국제결혼의 대안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좋은 결혼이 되려면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남자의 자질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국제결혼 하시려면 최소한 국제결혼에 맞는 마음가짐이라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함량 미달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때로는 아빠같이, 때로는 삼촌같이, 때로는 가족같이 쓴소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 하면 바로 적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업체도 싫은 소리를 안 해요.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국제결혼 하러 오시는 분들의 반 이상이 결혼의 목적이 불투명한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55세 드신 중년분이 20대 초반이나 중반에 초혼 여성을 찾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40대 중반의 남성이 내가 초혼이니까 조건에 맞춰서 초혼 여성을 찾는데 45세라는 그 나이 자체가, 또 50살이란 나이 자체가 20대 여성에게 별 감흥을 못 준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 할까? 저는 스스로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다 해서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뭐 돈이 많이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국제결혼 비용 한 2, 3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버거워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베트남 여자가 돈만 밝힌다더라, 뭐 한국 가면 도망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에 휩쓸려서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결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불쌍한 거죠. 사실 국제결혼하고 신부들이 한국에 왔을 때 원룸이나 열몇 평짜리 임대 아파트나 반지 하나 이런 데 사시는 여자들도 있어요. 또 저 아는 분은 시어머니하고 단칸방이나 다름없는 투룸에서 사시는 분도 있었고, 현실이 이런데 그 어느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여자도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아이 안 낳는 이 시대에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같이 사는 베트남 여자가 제가 볼 때는 요즘엔 더 애국자 같아요. 한국 여자들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결혼에 만족하고 삽니까? 남편 쥐어짜기 바쁘지. 현실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결혼의 목적에 충실하고 결혼에 대해서 그나마 순수한 마인드 가진 여자들이 요즘엔 베트남 여자 같아요. 한국 남자들 베트남 여자가 결혼할 때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럼 한국 여자는 한국 남자랑 결혼할 때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더하면 더했지. 결혼이라는 속성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그 이상한 개똥차량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혼의 본질은 남자 입장에서는 섹스고 여자 입장에서는 관심, 돌봄, 어떤 강한 수컷에게 보살핌을 받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의 본질이 그래요.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결혼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데, 이 결혼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해요. 그리고 아니 돈이나 많으면서 와이프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싫다고 하면 그거 좀 납득이 되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맞벌이가 추세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을 가도 그렇고, 미국을 가도 그렇고, 호주를 가도 그렇고, 캐나다를 가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맞벌이를 하는 게 추세인데, 그 뭐 돈 얼마 벌어다 주지도 못하면서 그 뭐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건 싫다는 이상한 논리, 아니면 생활비라도 제대로 주던가. 제가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한테 국제결혼 성공하고 오래 살려면 생활비와 용돈을 구분해서 많지는 않더라도 매월 정확하게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하는데, 한 300달이 버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생활비를 주고 어떻게 결혼 생활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한국 여자랑 살 때는 월급 통째로 뺏기고 한 달에 뭐 10만원, 30만원 뭐 이 정도 받고 사는 한국 남자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정신 상태가 썩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베트남 아내에게 생활비를 뭐 월급제 통째로 주라는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 하려면 그래도 생활비로 한 100만원 정도,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아내 용돈 뭐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해서 한 150 정도는 맞춰주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아내에게 충분히 존중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생활비 주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 용돈 주고 나머지는 자기 카드나 뭐 이런 걸로 대체해서 하면 된다,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아내한테 아내 카드 받아 쓰고 용돈 30만원, 50만원 그렇게 쓴다면 생활할 자신 있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지만 자신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분이 태반이었어요. 특히 국제결혼에서는. 그러면 그 절충안으로 아내에게 생활비 한 1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용돈 쓰는 거 좀 어느 정도 챙겨주면 그런 대로 5년, 10년, 15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한배 부부들이 결혼하고 나서 사는 삶의 지혜라고, 살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원만하게 결혼 생활 하는 분들이 이런 조언을 해주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일단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면 자기 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신부가 그것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겠다 하고, 또 결혼의 작동 원리가 남편이 남편 노릇 못하면 무시당하기 일쑤예요. 본인 스스로 무시당할 그런 행동을 하고서 베트남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국제결혼 피해센터나 국제결혼 하시려는 분들 상담 때문에 노조 같은 데 가서도 강의를 가끔 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결혼 생활의 균형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여성이라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또 결혼 생활에 한국 여자하고 하는 것보다 더 성실해야 된다. 왜? 베트남 여자 입장에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금전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남편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국제결혼에서는 중요한 게 성생활이다. 성생활에서 가장 먼저 이상 조짐이 나타나니까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성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와중에 문제가 드러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성생활이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배려와 이 성생활을 잘 영위하면 대체적으로 별 문제 없이 순항한다. 사실 어느 국제결혼 업체가 이런 얘기를 해주나요? 그리고 국제결혼 업체가 해줄 수 있는 다른 서비스 중에 하나가
겁니다. 사실은 결혼 생활 하는 분들 6개월 차,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부부를 한 번씩 초청해서 면담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해주는 업체가 사실 별로 없어요. 또 한 번 만나자 하면 그걸 귀찮아하는 커플들도 있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가짐부터 어떤 조언을 받아들이고 결혼이 되게끔 결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결혼관이나 연애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정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결혼이 되고 또 부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줘야 하는 게 국제결혼 회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근데 국제결혼하고 상당수의 남성들이 자신이 뭐가 부족하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업체에 대한 불만, 베트남 여자에 대한 불만,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고 또 업체에게서 고급 정보를 얻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국제결혼 업체랑 국제결혼을 진행을 하시려면 예쁜 여자 소개시켜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업체 사장의 마인드,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결혼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좋은 업체냐고 물어보기 이전에 나는 내가 국제결혼에서 얼마나 좋은 남자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제결혼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회사의 연륜, 회사 대표의 마인드,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시고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